그동안은 잊혀진 공간이었죠. 역사적으로도 미군 부지라든지 서울이라고 하는 발전의 축에서 소외된 공간. 용산은 한양 도성이 옮겨질 때부터 도성의 관문이죠. 실제 공간적으로 중심인데 서울의 모든 물류가 되는 관문이다 보니 군사적 요충지, 전략적인 거점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일제시대 때 청일전쟁이라든지 러일전쟁 때도 활용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역사가 바뀌어서 이후에 미군이 들어오게 되면서 그 지역을 그대로 미군기지로 사용하게 된 그런 아픈 역사를 가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의 한복판에 그 미군 기지가 100만 평 됩니다. 그것이 있다 보니까 도시 발전은 굉장히 걸림돌이 되고, 서울의 도로 체계나 공간 구조에 있어서 여기는 완전히 블랙아웃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도로도 못 지나가게 되고 폐쇄적 공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강북과 강남을 나누는 단절의 장소로 인식이 됐었고, 그래서 저는 역사적으로 용산의 미군 기지 또 철도창 부지, 이것이 우리 민족의 손으로 들어오고 우리가 그걸 핸들링할 수 있고 그걸 어떻게 가꾸냐에 따라서 더더욱 우리의 우리 경제 발전이나 우리 대한민국의 융성, 성장이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와 주한미군 사령부는 용산 미군 기지를 오는 96년 말까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을 명실상부한 21세기형 국제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으로 4개 권역과 6개 부도심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 용산역과 철도 정비 창이 위치한 용산 일대 21만여 평이 2011년까지 첨단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됩니다. 1990년에 용산 미군 기지가 96년도에 평택으로 이전하기로 이제 한미 간에 합의가 되고, 이 흐름 속에서 1996년도 용산 지역개발 기본계획이라는 게 이제 최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용산 국제업무지구 플러스 상업 기능을 용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그 땅이 철도의 어떤 정비하는 공간으로 있었고 활용도가 낮았잖아요. 마침 이제 철도청이나 철도공사 자체도 재정적으로 굉장히 적자에 있다 보니까 그 부지를 좀 활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이 돼가지고 그 지역에 대한 개발 시너지가 생겨나게 되고 서울의 미래의 발전에 중요한 터전이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용산 구민들도 되게 설레했었고, 서울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빈 땅이 남아 있었나?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남아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일단 워낙 대규모 사업이었잖아요.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이라고 했었는데, 야, 저게 되면 서울이 큰 발전을 하겠구나. 서울시가 강남북 불균형 해소의 한 방안으로 강북개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당시 2000년대 초반에는 거의 모든 기능이 강남으로 집중되면서 서울이 중심이 강남이라는 인식이 굳어가던 시기였고요. 강북은 상대적으로 노후 주거지 낙후된 상권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이때 용산을 키우겠다는 계획은 제3의 도심축을 만들겠다는 선언에 가까웠습니다. 3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종로도심, 여의도도심, 강남도심. 이 3도심을 삼각형으로 묶으면 그 한복판이 이제 딱 용산입니다. 그래서 서울에 지금 굉장히 발전하면서 강남 중심으로 지금 개발들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들을 강북으로 좀 이렇게 같이 균형 발전할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마치 이제 우리가 1990년대 이후에 또 서울이 국제도시로서 위상이 부각이 되면서 어떤 세계적인 추세 그리고 그런 수요 이것들하고 맞물린 시점에 바로 이제 용산 국제업무 개발 사업이 추진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용산이 서울의 새로운 중심지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150층짜리 초고층 건물에 이어 중국을 잇는 국제 여객선 터미널까지 들어설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서부 이촌동 지역과 용산 국제업무지구를 통합 개발하고
이를 한강과 연계 개발함으로써 용산을 명품 수변 도시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울의 방향에 있었을 때는 그게 맞았다고는 봐요. 한강 르네상스를 통해서 여러 한강을 변신을 시켰는데 고속도로는 여전히 단절돼 있고 남쪽보다 북측 한강변이 이런 단절이 더 심한 편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지도 못하고 참 답답한 땅이죠. 그럼. 지리적 여건이 이제 도로로 딱 둘러싸인 그 섬 같은 지역이라 서부 이천동 부지만 빼놓고 개발을 하면 갇힌 도시가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워터프론트 수변 도시가 거의 없어요. 수변 공간 개발이. 그래서 이걸 구현을 해보자. 근데 그때 당시 철도창하고 한강호 사이에 아파트가 그냥 병풍처럼 다 가로막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만약에 통합 개발되면 전체 어떤 도로 구조가 개선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강에서 바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계획을 했던 거죠. 서울 용산을 국제 업무단지로 개발하려던 사업이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무산되면 비슷한 종류의 다른 사업도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데다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까지 있어서 사면 초과에 직면했습니다. 첫째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경제 상황이 급박히 안 좋아졌고, 두 번째로는 이제 서부 이천동 주민들의 반대 문제가 좀 매우 컸고요. 자금 조달 문제가 생기면서는 민간 사업자들과 이제 갈등. 더군다나 사업자가 건물을 통째로 다 지어가지고 매각하는 계획이었기 때문에요. 업무시설 수요를 봤을 때 쉽지 않은 미션이었던 거죠. 사업자 측에서는 이 사업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용적률을 높여달라. 또 코레일 측에는 대금을 좀 늦추게 해달라. 그리고 민간 주민들에게는 좀 보상가에 대한 이 갈등들. 요 세 개가 맞물려 들어가면서 이제 문제가 서서히 터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삼성이 빠집니다. 이게 뭔가가 진짜 문제가 있겠구나. 당군 이래 최대 규모로 관심을 모았던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결국 무산됐습니다. 사태 후폭풍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입니다. 안타깝죠. 그게 안타까워요. 서울이 발전의 동력을 상실했다. 세계 도시 경쟁 지표에서 서울이 계속 후퇴하게 되는. 좀 아팠어요. 그게 실패하고 거기에 막 울고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주민들이 엄청 힘들어 많이 하셨어요. 된다 그랬다가 안 된다니까 주민들이 다 실망을 많이 했죠. 저는 전략의 실패였다. 한국은 어디를 개발하려면 먼저 그림부터 그려요. 그림부터 멋지게 그려놓고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영국의 킹스크로스가 국제 업무지구로 개발을 했는데 그림을 먼저 그린 것이 아니라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받아요. 사업적 마인드가 전제가 된 그런 방식의 그림을 그리는데 우리는 아직도 그림부터 그리는. 우리가 도시 계획이나 도시 개발이라는 게 시 공간에 뭔가를 그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생각을 안 했던 거거든요. 지난 40년간 했던 개발 역사 속에서 시간을 생각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참담한 어떤 실패의 맛을 보는 게 아닌가. 정말 당사자가 모여서 우리가 무엇부터 잘못됐는 건지 짚어볼 계기가 없어서 좀 굉장히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의 마지막 금싸라기 땅으로 불리는 용산 정비창 부지가 국제업무지구로 개발됩니다. 민간 개발 사업 무산으로 지난 10년 동안 방치돼 왔었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용산 한복판, 낙후됐던 도시 공간을 잘 활용해서 도시의 경쟁력의 핵심적인 허브로 만든다 하는 구상이 드디어 용산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일단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한번 좌초된 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사업을 좀 성공적으로 완수를 해야겠다. 기대 반 걱정 반이었죠. 다시 이제 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했을 때
그런 사업 리스크 요인을 좀 많이 줄여야겠다. 어떤 방식으로 줄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기존에는 서부 이촌동까지 묶어서 개발을 하려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공부지들 위주로서 업무지구를 설정을 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조율해야 되는 과정들을 조금 생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과거에는 사업자가 기반시설이라고 하죠. 이제 도로, 공원, 상하수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물까지를 통개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과거 무산 사례를 살펴봤을 때 외부적인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한 구조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실행되고 있는 사업 계획은 공공이 기반시설을 선조성하고 이제 민간 필지에 들어오는 건축물은 민간이 개발하는 방식으로 해서 좀 이원화하는 체계를 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서울시 최초의 도시 혁신구역을 좀 적용을 해서 초고층, 초고밀 개발과 함께 국가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핵심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실제로 개발 계획이 작동될 수 있도록 제도라든지 이런 실행 틀을 다지는 작업을 계속했고요.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용산 서울코어라는 브랜드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이제 25년도 11월 27일 날 첫 삽을 뜨는 착공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용산 서울코어는 순수 업무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국제 업무존, 신성장 산업과 그다음에 오피스텔이 구성하는 업무 복합존, 그리고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각종 생활 인프라들이 형성될 수 있는 업무 지원존 3개 존을 구성해서 쉽게 설명을 하자면은 입체 융복합 도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분 만에 모든 곳에 도달할 수 있는 N분 생활권을 조성해서 아시아 금융 비즈니스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공원이 한 23%쯤 될 겁니다. 건물 안에도 조경이 있고요, 옥상에도 조경이 있고, 벽면에도 조경이 있고, 거의 대지 면적에 버금가는 숲을 만들도록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계획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은 기후변화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재생에너지라든가 어떤 친환경적인 아젠다가 엄청 강조가 된 프로젝트가 되었다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스카이트레일이라고 해서 시민들에게 공개된 고층 건물에서 한강이나 남산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직접 경험하시면서 새로운 생활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우리 서울에도 이런 멋진 공간이 있구나. 그래서 문화적인 자부심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시민의 삶에도 활력소가 되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용산 서울코어를 얘기할 때 뉴욕의 허드슨 야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지금 허드슨 야드가 맨하탄의 그 환경을 바꿨어요.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기업들이 입주를 하고 뉴욕 맨하탄의 발전에 동력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용산 서울코어가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기반시설은 이제 착공돼서 기반 조성을 완성할 예정이고요. 그 중간에 조성 토지 공급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필지별로 분할을 해서 그거를 이제 민간에 대한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요. 그래서 28년 말까지 도로 및 공원 기반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2031년 최초 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은 저희가 이제 국제 업무 지구이기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의 회사의 이제 지역 본부를 좀 유치해 와서 사업 초반부터 국제 업무 기능을 하는구나, 돌아가는구나, 이런 거를 또 좀 더 이제 알려줄 수 있는. 지금 중앙부처, 산자부라든지 이쪽이랑 협의를 하고 있고요. 산자부뿐만 아니라 유관 기관들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올해 하반기쯤 글로벌 기업 유치단을 좀 구성해서 발족하려고 하고요.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지금 상태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해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에는 이 서울시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을 뺏어오는 형태가 아니라 해외에서부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는 형식으로 새로운 먹거리 창출의 요소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산 매각하면 안 되고 공공 위주의 개발을 해야 된다. 공익성을 좀 더 확보해라 라는 주장이 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민간에서 개발한다고 해서 공공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라는 걸 만들었던 거고. 공공이 자금이 풍부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코리아는 자금이 없어요. 부채를 덜어야 되는 과제를 국정과제로 갖고 있는 상태고, MTR의 경우에도 토지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다 투자해서 임대하고 분양하지 않습니다. 공공과 민간이 합작으로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도 한 30% 정도는 공공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코레일이 그중에 한 부지는 리츠 방식으로 개발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주택 10,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두고 지역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주거 문제로 좀 사회적인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이 주택 문제 갈등은 2000년에도 있었고요, 21년에도 있었고, 22년에도 있었고, 근데 과거와 지금은 좀 다른 상황은, 과거에는 개발 부상 단계에서의 주택 수 논의였다면, 지금 이미 확정된 주택 수가 있거든요. 현재 6,000호를 계획을 했는데요. 뉴욕 허드슨 야드는 35.2%, 도쿄 아자바다이 힐스는 주거 비율이 약 36.5%가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도 약간 30% 정도 준비를 했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게 1만 호가 되면 한 50%가 주거가 돼가지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는 인구 1인당 녹지 면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그거를 원래 계획은 7.9제곱미터인데 4.9제곱미터로 줄어들어요. 그런데 법적 기준은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면 법에 안 맞아요. 지금 6,000호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는 형식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이제 교육청의 명확한 입장은 조금이라도 늘게 되면은 이 학교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늘리게 되는 순간 개발 계획이 전면 변경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히 필지의 형태도 바뀌어야 될 테고, 1조건 때문에 그 높이 계획도 바뀌어야 될 테고, 이렇게 되면 사실상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도심지에 경쟁력 확보해야 되는데 베드타운을 만든다는 것과 세계적으로 사례 찾기는 쉽지 않은 사례 들은 부분이라서 저는 이게 황금알을 낳는 오리인데 배를 가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 기업이나 해외 유치 이런 걸 좀 많이 해야지 이게 원활하게. 저는 이제 애들을 키우는 엄마니까 그 안에 애들도 있을 수 있고 애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더 많아지면 좋겠다. 여기 상인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이 동네를 모르시는 서울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걸로 인해서 한 번 더 알게 되고 볼 수 있게 되고 여기로 오게 되고. 이제는 시대상 멈출 수 없는 바람이구나. 저 큰 땅을 그냥 놓기에는 대한민국에서 너무 큰 아까운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개발하는 거가 사실 중앙정부 배제한가 아니라 중앙정부가 같이 짠 거거든요. 지금 이 계획은 서로가 서로를 믿고 그 믿음의 가운데서 미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서울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의 문제이기 때문에. 용산 국제업무지구라는 이 사업이 굉장히 높고 큰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 높고 큰 산을 오르다 보면 옷이 걸려 찢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할 텐데, 정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디딜 앞 한 걸음 한 걸음 있다 보면 언젠가는 우리가 목표하는 지점에 도착하지 않겠나. 이제는 정말 됩니다.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멋진 서울의 미래를 저희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용산 서울 코어는 마지막 역작이다. 심장이다. 서울의 미래이다. 실현 가능한 꿈이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공간이다. 아픔과 희망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용소수입니다.